우리 주식정보통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현재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요. 1월 6일 토요일 오후 6시를 살짝 좀 지나가고 있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자, 이제 좀 저녁 시간을 앞두고 좀 저녁을 먹기 전에 여러분들과 또 주식 얘기를 해보기 위해 영상을 촬영하게 됐으니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좀 이어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꼭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주식 얘기는요, 저희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좀 댓글을 하나 남겨주셔서 제가 요 댓글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이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에어부산도 분석 가능하실까요? 라고 이렇게 좀 물어보셔서, 차라리 그러면은 좀 항공으로 하나를 좀 엮어서 항공 관련주들을 모두 다 말씀을 드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항공 관련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좀 항공 관련주들 아까 댓글 하나 더 있었는데 보시면 또 T로보텍스 자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긴 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로봇 관련주로 또 엮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 드릴 거니까요. 자, 나중에 제 영상 꼭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면은 감사드릴게요. 우선은 항공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는 대한항공도 있고요, 그쵸? 아시아나 항공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들 당연히 뭐 아까 말씀드린 에어부산이라든지 티웨이라든지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자 여러 항공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보시면 되는데 제가 우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사실 이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끝나는 자 이런 시점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항공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건데 이게 아직까지 항공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트리거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물론 최근에 좀 이런 회사들이 찍혀주는 이런 실적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지금 제주항공에 대한 실적을 우리가 좀 먼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보다가 23년도에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 그리고 24년도, 25년도까지 꾸준하게 흑자를 좀 지속을 해주는 이러한 컨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지금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무려 1,400억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이 있고요. 대장주인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당연히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좀 많이 개선이 되는 자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뭐 에어부산이라든지 자 이런 뭐 TA항공이라든지 이런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이 영업이익의 개선이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것이 아닌가 라고 시장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좀 항공 관련주들이 저는 좀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그저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 트리거가 하나 나왔어요. 그 트리거가 하나 뭐냐면은 보시다시피 자 요러한 뉴스가 좀 하나 나와 있었거든요. 자, 요겁니다. 하나증권에서 요번에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자 하나증권이 여러분들 뭐라고 했느냐? 하나투어 모두투어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이 추정이 된다. 자, 이런 여행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 추정이 굉장히 빠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여행을 갈 때는 예약을 하고 가잖아요. 그쵸? 뭐 패키지를 이용을 한다라든지 여행사를 통해서 갈 때는 예약을 해서 가기 때문에 그 예약된 수치를 가지고 이 실적을 빠르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자 이러한 지금 여행사들이 작년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해서 추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2024년 1분기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두투어인가 지금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요 요번에 뭐 특별 배당까지 지급을 할 정도로 지금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여행사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실제로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요 자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의 컨셉이 나아지고 있냐면 뭐 영업적자를 1,000억씩 내고 있었던 이런 회사가 갑자기 영업이익이 300억, 500억, 500억까지 올라와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자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요 보시다시피 200억, 200억, 150억의 적자를 내던 회사가 170억, 260억, 300억의 영업이익까지 올라와주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굉장히 빠르게 영업이익들이 올라와 줄 수 있는 까닭에 대해서는요 자 우리가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여행이라든지 그쵸 항공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너무나도 힘들었어. 왜? 해외여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행사도요 굉장히 많은 인원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감원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좀 오프라인이라고 해야 되죠. 오프라인 대리점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런 지사들을요 굉장히 많이 줄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항공사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감원을 시켰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항공기들을
굉장히 많이 매각을 했어요. 왜? 어쨌든 회사는 좀 이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갑자기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면서 여행에 대한 이 수요가 여러분들 미친 듯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전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해외여행을 못 갔던 사람들이 최근에 막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행사들이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은 뭐냐면은요. 사실 이 중국이라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원래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쵸?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GDP가 이제 역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아요. 아무래도 좀 부동산발 약간 좀 그런 악재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요. 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쪽에서 여행을 굉장히 많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좀 여행사들이나 항공사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다른 좀 외항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싱가포르에 있는 뭐 캐세이 퍼시픽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요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그렇게 빠르게 개선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아니 모두아 투어라든지 뭐 제주항공 같은 이런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요 이렇게 영업이익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거는 이전에 굉장히 많이 줄여놓았던 이런 뭐 여객기라든지 이런 뭐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많이 줄여놓았던 패키지들이 순간적으로 수요가 폭발을 하는데 공급이 따라가주지 못하니까 순식간에 영업이익이 개선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여러분들 연속적으로 적자가 났다가 흑자로 전환되는 거를 주식시장에선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면 지금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요 아까 뭐 구독자분께서 물어보신 거니까 2018년 이후로 계속 적자였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2018년에 주가의 위치가 가장 높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에 주가가 가장 높죠. 근데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적자였으니까 주가가 내려가는 거는 뭐 이해가 돼요. 그쵸? 그런데 이제는 요번에 2023년에 나와주는 실적을 좀 추정을 해봤을 때 엄청나게 좋은 실적이 나온다라는 걸 아까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 2023년에 나와주는 영업이익이 1,400억인데 이거는 2018년에 나와주는 영업이익인 200억보다 무려 7배나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2023년에 나와주는 이런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실적 발표가 되게 되면 이 전고점을 여러분들 뚫어야 될까요? 못 뚫어야 될까요? 당연히 뚫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 영업이익 자체가 이때 당시랑 7배나 차이가 나는데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여러분들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만큼 가격에 대한 괴리율이 클수록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선은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냐면 우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 끝났습니다. 요번에 확실히 돌렸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속해서 중간중간 하락 매집이 좀 들어와 주면서 지금 이 종목에는 분명히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계속 적자가 지속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세를 누군가가 강하게 이렇게 터뜨렸다라는 거는요. 이거는 세력이에요. 미리미리 물량을 매집을 해놓고 어차피 코로나라는 거는 언젠가는 끝날 거란 걸 아니까 물량을 미리 모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매집 자체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슈팅에 나오게 되면 최소한 12,000원까지는 나올 수 있는 거다. 왜?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을 한 게 12,000원대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이 정도까지는 주가가 최소한으로 올라가 줘야지만 세력들도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고 이 12,000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여기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16,000원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됩니다. 지금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횡보가 이렇게 좀 나와주게 되면서 굉장히 큰 하나의 쌍바닥에 나왔죠. 여기서 쌍바닥에 나왔다라는 거는 요 앞에 있는 요 지점 있지 않습니까? 2,330원 이 라인만 이탈하지 않게 된다면은 아마 한두 달 정도 안에 요 앞에 있는 5,000원 한 4,500원인가요? 4,700원 정도 선까지는 주가가 충분히 단기간에 올라갈 거고요. 올라갔다가 이제 저항대에 맞고 살짝 떨어지는 눌림목이 한번 나와준 이후에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 8,000원 선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겠다. 그럼 한두 달 정도 후에는 우리가 수익률을 대략적으로 한 60-70% 정도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2,330원은 우리가 손절가를 잡고 이만큼을 분할 매수를 하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항공사들이 있죠, 여러분들. 대한항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차트가 이렇게 쭉 주가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와주고 또다시 지금 내려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딱 봐도 뭘 만들고 있는 거야? 쌍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건데, 또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역회된 숄더가 나왔다라고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 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22,300원 라인을 중요하게 신경을 쓰고요. 여기서 우선 1차 매수 들어갔다가 지금 여기서 바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그냥 바로 우리는 수익 실현하고 나오면 되고, 만약에 22,300원 아래쪽으로 주가가 하락 이탈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쌍바닥을 만들고 주가가 이렇게 요런 식으로 움직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부터 대략적으로 한 요 라인 2만원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좀 이 매각 절차, 그러니까 인수합병이 굉장히 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뉴스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바닥권에서 굉장히 좋은 거래량의 움직임이 나왔어요. 저는 이게 딱 봐도 뭐다 여러분들? 매집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를 확실하게 돌려 세운 다음에 우상향이 천천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시총이 한 8천억 정도나 되는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이 막 갑자기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이 추세를 타면서 천천히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지금 주가의 위치가 정확히 딱 추세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요런 식의 우상향 추세가 당분간에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가격에서 바로 우리가 매수를 해도 부담스럽지는 않은 자리고, 자, 보시게 되면은 요 라인 1,300원 라인까지는 분할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1,300원 이탈하면은 이런 종목은 바로 좀 자르시는 게 나아요. 왜냐? 그러면 횡보가 더 길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에 이어서 제주항공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제주항공도 지금 딱 어때요 여러분들? 그림이 똑같죠? 자,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던 우하향 추세가 딱 이렇게 돌파가 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렇게 우상향 추세가 나왔는데, 자, 단기간에 내려오고 있는 단기 추세는 확실히 좀 돌파가 됐지만 장기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장기 추세는 아직 좀 돌파가 안 됐네요. 그쵸? 그러면 저는 제주항공이라는 종목은 사실 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단기적인 추세는 어느 정도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우선 첫 번째로 이 회사 시총은 1조예요. 무거워요. 한 번에 못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이 단기적인 추세를 한 번에 좀 돌파를 하면서 새로운 추세를 좀 전환시키기 위해서는요, 요런 식의 주가의 움직임과 함께 딱 돌파해주는 이 모습이 나와야 되고, 이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준 다음에 눌림목을 우리가 좀 노려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주항공은 좀 별로 매수를 하고 싶지는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추세가 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가 어느 정도 돌파가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요, 아마 요런 식의 쌍바닥이 나오면서 요렇게 아마 좀 돌파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흘러가다가 요렇게 올라가면 한 19,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그 기간은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는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티웨이 항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티웨이 항공은 이거는 대박이네. 이거는 진짜 딱 봐도 그냥 여러분들 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큰 하나의 쌍바닥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지고 있는 건데, 이 쌍바닥도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짝꿍댕이 쌍바닥,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종목은요, 사실 단기간에 주가가 올라가도 그냥 3,75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 앞에는 3,750원을 만약에 돌파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대칭을 잡으면은 요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는 거니까 대략 한 5,700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전고점까지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최근에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행사의 이런 매출액이나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확대가 좀 뭐라 해야 돼, 개선폭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는 여행사 쪽으로 어느 정도 수급이 갔다가 이제 항공사 쪽으로 수급이 간다라는 걸 알거든요, 세력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매집이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바로 사실 매수 들어가도 부담은 없기는 해요. 지금 자리에서 1차 매수 들어가고 2차 매수는 2,570원에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3차 매수는요, 요 라인 2,230원. 그러니까 이 범위를 굉장히 넓게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번 눌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다 분할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또 항공사가 또 어떤 종목이 남았나 좀 한번 살펴볼까요? 대한항공 봤고,
제주항공 받고 티웨이, 하이즈항공 이거는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이즈항공 같은 경우는 볼 필요 없고 요 정도만 여러분들께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진에어까지만 또 하나 볼까요? 진에어가 하나 있네. 자, 진에어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주가가 급락이 한번 쭉 나왔다가요. 이 급락을 딱 이렇게 회복을 해주는 V자 반등이 나와줬어요. 이거는 이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이 나오긴 하지만 회복하려는 힘이 강하다라는 거고, 보통 이런 차트들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 이렇게 급락 한번 나온 다음에 살짝 한 급락의 절반 정도까지는 이렇게 좀 한 번에 회복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횡보를 딱 만들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때 주가가 올라갈 때 단기간에 회복하는 라인은 17,500원 정도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진에어가 지금 실적이 좀 개선이 되는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진에어도 또한 2023년, 24년, 25년도에 실적이 개선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큰 폭으로 개선이 되진 않네요. 그러다 보니 주가의 상승세는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자, 요런 식의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항공 관련주들은 요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좀, 저 댓글을 저에게 달아주신 거는 저는 굉장히 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또한 저 댓글로 인해서 지금 항공 관련주들을 또 한번 좀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다면은, 제가 아예 그냥 이렇게 하나의 좀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섹터로 묶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댓글들 좀 이렇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겠고요. 우선은 이 증권사에서 나와주는 이 리포트가 조만간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하죠. 자, 이 종목들의 좀 단기간에 훈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겠고요. 자,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눌러주셔야 되고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셔야 의리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또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남은 주말 다들 잘 보내세요. 안녕.